이거 몇 시요? 점심 먹기 전까지는 하는데. 풀각. 야, 깨친 자가 깨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수님 이상하죠. 깨친 자가 깨지 못했대. 아이고, 뭔 소리래 하고는 보니까 천지 여시광이라. 천지가 이렇게 넓은데, 여자잖아요. 같은 여자. 이렇게 넓은데, 천지가 이렇게 넓은데 자생가소라. 인생은 이 인생의 인생, 뭔 인생은 아니고 이 차자잖아요. 요놈의 인생 이런 얘기요. 이놈의 인생은 가히 가소롭구나. 그래서 요놈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경어선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참 똥됐다. 응? 천지가 이렇게 넓은데 뭔 소리야 뒷말이. 내가 숨을 곳이 없구나 이런 얘기요. 이제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론가 숨어야 되는데 이 남한에는 너무나 까발려져 있어서 내가 갈 곳이 없더나 이런 말이요. 이렇게 넓은 천지에. 그래가지고 경선사가 뒤에 나오나? 같이 나갔죠. 해인사 가면서, 어촌이나 농촌 주막이나 숨을 데가 없으리오마는 내가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이거요. 천지가 이렇게 넓은데 나는 갈 곳이 없구나. 가소롭다. 이 똥 같은 내 인생 참이 가소롭구나. 이런 얘기요. 그래 놓고 뭐래요? 반생 이과료. 내가 반평생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 딱 반평생에서 50세요. 이게 지금 53세 때 그걸 하시니까 반평생 내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으니 연연 본끼여라. 연연 남은 해. 남을 여자니까 남은 해는 다시 또 몇 년이 남아있냐 이런 말이야. 남은 해는 다시 또 몇 년이나 남아있을까. 남을요. 그래 놓고 또 뭐래요. 경호선사가 반평생 살았는데 또 나한테는 또 얼마나 더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요. 참으로 슬픈 시죠. 슬픈 시. 우수장침골이라. 우수에 쳤다 보니 길게 침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골자가 침몰할 골자잖아요. 침몰해 갖고 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골몰한다는 게 골자야. 내가 깊게 침몰해서 골몰하고 있으니 기시 들어간 거라. 기시 어느 날에나 이런 얘기요. 어느 기자니까 어느 날에나 내가 얻을 것인가. 뭘 얻어? 편안함을 얻을 것이냐 이 말이야. 어디 가서 편안하게 좀 안주하고 싶은데 안거가 갈 곳이 없어. 천지가 이렇게 넓은데 내가 갈 곳이 없어요. 참으로 딱한 일이죠.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를 공연 득주저라. 공연이 뭐를 얻고만 있어? 주저만을 얻고 있다는 얘기야. 주저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전봉준 장군 안 드러날 때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때 박사 쓰기 전이죠. 경화선사는 뭘 이렇게 맨날 넓은데 어디를 간다 그러고 맨날 우수는 왜 져들까?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누구 윤머시기가 경화선사 시는 전부 다 슬프고 외롭고 무슨 놈의 깨달은 자가 맨날 슬프고 울고 한탄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런 얘기만 써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요. 2012년에 아시죠? 100주년 기념회. 그래가지고 한바탕 붙었거든. 대답할 길이 없더라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저런 시들이. 아이고 그런데 그걸 몰라. 고민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이 사건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이게 말하자면 그때는요 말하자면 일가 친척 부스러기만 있어 다 죽여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멸족을 시켜버리는 거야. 더군다나 막 연좌제로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까지 다 죽여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당신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도모했으면은 내가 도모한 거니까 좋아. 교수님 그렇게 안 돼요. 이 아래에 떨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이제 또 어떤 걸 생각했냐면 이 선법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갈 때 마지막 시 13편에 내가 이 교령만 흔들어서 초성만 세워놓고 이 선법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내가 대중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고 삼수갑산으로 가노라라고 써놓고 가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고민한 건 이 전봉준 때문에 있는 식구들도 고민을 했지만 이 선불교를 내가 일으켜야 되는데 이거를 말도 못하고 이제 막 일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 못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일으키려고 하는데 도망 다녀야 돼서 더군다나 아까 3인방 놈 있잖아요. 그 놈들이 계속 쫓아와서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 속에 경호선사가 저 마지막 13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은 뭘 했냐면 경호선사가 삼수갑다 도망갔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 저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선석을 물려주고자 한다는 말도 나와요. 선석을 물려주고 교령을 떨치고 이거를 선법을 피고자 했으나 내가 선석을 물려줘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대중을 모아놓고 얘기도 못하고 내가 삼수갑산으로 돌아가노라 라고 해서 저걸 보고 나는 이제 저 편지를 발견했을 때 저거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1번, 2번을 하다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1번, 2번이 어떤 시가 써 있냐면 묘양산에 가서 당신이 들어누워 있는데 이 산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순조타 쓸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아니 경호선사는 왜 묘양산으로 숨고 왜 이런 이것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1, 2편에 있어서 그걸 두고 13편으로 먼저 뗐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게 써 있는데 그냥 내가 이거 하다가 이게 일어나는데 그냥 이 머리가 막 쭈뼛하게 쓰면서 끝났구나. 이거였구나 이거. 그래서 이 경호선사가 13편을 보면서 이 제 모든 걸 접어요. 뭘 접냐? 경호선사에 대한 오해. 근데 망공스님이 그냥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같이 나도 경호선사에 대한 이 수많은 오해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 내가 가장 처참하게 이 경호선사를 알리고 싶다고 느낀 건 그 13편이에요. 다 끝났더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그 시에 요거 13편이거든 얘가. 13편이라는 게 여기 있나요? 나중에 저거다가 실었지 내가. 이거를 이제 경어집투에 그 5강을 더 실어요. 265수 안에 안에는 없죠. 없고 저기에서 저기 지금 거기에 여기 뒤에다가 실어놔갖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시 있잖아. 이 서간. 이 서간이 13개야. 13개 중에 이쪽 봐, 요쪽 들어봐요. 이쪽에, 저쪽 액자. 이걸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다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데 저렇게만 해놓고 저게 원본이에요. 저렇게만 이제 그 벽송상묵이라는 스님이 전병근이라고 전봉준 장군 후손한테 저걸 받아가지고 주고 열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낫다 해서. 그래서 내가 저거를 이제 저게 경호선사 100주년 기념에 그 책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거를 액자를 만들었죠. 이렇게 저도 해서 이제 저거를 하나하나 가서 이제 스캔을 떠봤어요. 저거를. 저게 경호선사 친필 서간이다라는 말만 들었지. 저걸 도대체 경호선사가 한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서간이 저렇게 기른 거야. 뭐 이런 의심 때문에 가가지고 이거를 자르니까 이렇게 13개가 나와요. 이게 저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순서대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써 있어. 트릭 같은 말 써 있고. 그래서 이제 13편을 먼저 갔다가 놀라워서 이거 삼수갑산이다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 전봉준한테 보낸 게 6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숨을 바쳐라. 안 바치면은 나를 찾아오지 마라. 무한 공사라서 이런 것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트릭을 우리가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 내가 이 경호선사가 이 전봉준 장고의 그 관계성을 한 번에 이걸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근거로 계속 나오면서 그냥 백발백중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경호사 친필을 옥션에서 사잖아요. 2개나. 그걸 하면서 이게 정확해지면서 저 서간이 아주 마지막 대타로 그걸 알게 됐죠. 그럼 한날 1시에 쓴 아니죠. 사람이 다 달라요. 13개가 한꺼번에 붙여놓은 거고 전봉준한테는 6개를 계속 붙여요. 계속해서 거기다가 병법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전봉준 장군뿐이 아니라 전봉준 장군 아들한테도 용현이한테 2개나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누군가가 그 13개를 갖고 있었어. 한꺼번에. 쓴 거고. 아니죠. 그러니까 전봉준 장군 친척한테 경호선사가 전봉준한테 보내잖아. 위험하잖아. 걔한테 갖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또 그 전영현이도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경호선사도 죽고 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없었어요. 전병근이가. 그러니까 그 족보를 못 만들었다가 나중에 족보를 만들면서 그 부탁했대요. 근데 전병삼이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했는데 내가 동학농민 이거 하러 갔더니 그 전병삼이라는 분이 자기가 전병근이 족보를 써줬다 그러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그 전병근이 죽은 지 10년 넘었는데 내가 족보가 없으니, 그러니까 족보가 있는 사람은 저거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정말 신기해요. 그분은 지금 부인이 홍성에 살아요. 아들, 딸이. 그리고 그분은 삼육불교대학 있잖아요. 삼육불교대학. 거기 그 법사였답니다. 거기까지 확인했어요. 전부 다 삼육불교대학에 그 전 병근이가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계신 스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저번에도 나랑 통화하고, 예, 자주 통화하죠. 그래서 지금 이 단양 송림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이에요. 단양에. 어이가 없어. 이건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예, 그러면서 자꾸 내가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거를. 그러면서 뭐래요? 공연히 추저만 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시가 정말 슬픈 시 중에 하나예요. 자기 혼자 이 시를 써놨는데 이제 경화선사가 챙기지를 못하니까 이 시들을 다 놓고 갔어요. 찔떡벌떡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것들을 다 긁어 모아요. 완공스님이. 백운 흰구름 백운 인저사라. 백운아, 뭐뭐로 인해서, 백운아 너는 무슨 일로 인해서 그게 날아가냐. 흰구름아 너는 무슨 일로, 왜 무슨 일로 일일 향산비라 매일같이 산을 날아서 향해 가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일을 인해서, 이날 인자니까 인해서 날아가느냐. 이렇게 경화선사가 묻는 거예요. 얘가 산으로만 도망가니까. 근데 경화선사는 지금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도 너는 백운은 산으로라도 가지 않냐? 라고 해놓고, 너는 왜 날마다 일일 산으로 가냐? 그래 놓고 뭐라 하냐면 이래요. 사혐 진세약이라. 뭐뭐와 같으면 염은 뭐예요? 추악할 혐자. 염이 아니라 혐. 추악하고 뭐가? 진세가. 세상들이, 이 띠끌 세상이 그렇게 추악하고 혐오스럽다면 이 혐자고 추악할 악자고, 혐오스럽다면 그거와 같다면 이런 얘기예요. 같을 사니까 뭐라고 그래요? 수와 개중기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래요. 이 얘들 보고 나를 따라오라. 개중귀. 또 귀죠. 돌아가라. 어느 중. 이 개자가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본래자리, 불성자리, 낱낱자리, 면목자리. 이 개자라니까. 그 개중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 흰구름이 자꾸 산으로 가니까 이제 경화스님이 흰구름한테도 법문을 하고 계시는 거야. 예, 마음자리를 다 놓아버리면, 아까 이 일 무슨 일을 했죠? 여기 이 일로, 예, 이 일로 저사 있죠. 이 일로. 이 아래에 도대체 네 근저에, 이 근간에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이 말이야. 네 밑에 도대체 네 밑에 무슨 일이 깔려 있길래 이렇게 자꾸 산으로만 날아가냐. 만약에 세상이 너무나 혐오스럽고 추악하다면 나와 같이니까 뭐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요. 개중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경화선사의 본래 면목자리를 나도 이렇게 개중기에 가 있으니 너도 나 따라와라. 예, 나도 세상이 추악하고 혐오스러워서 나 개중기한단다. 그러니까 너도 올래?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가 막힌 말을 경화선사가 시로 써놓고 113 방황 12명리로라. 시비와 명리에 그냥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인간들,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명리를 따지고 명리와 명예와 이익을 따지는 이 길에 서 있는 이 인간들아. 이 이익은 금전이죠. 돈에 날뛰어. 왜? 이제 그 일본 놈들이 그 명리승, 이 우리나라 그 친일파 중들을 꼬시면서 그 절을 차지하고 다 일본화 시키자. 우리 그 불교를 이렇게 꼬시면서 돈을 주는 거야. 돈을 명예를 주고 돈을 줘. 높은 자리를 주고 돈을 줘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뭐라는 놈들은, 금전에 날뛰는 이놈들, 심식 광분비네. 심식, 마음과 식, 생각이 그냥 광분에 있어. 광분이야. 앞에 이 식이라는 건 뭐죠? 생각의 마음자리인데 걔네가 분별심이 사라져버렸어. 뭐 때문에? 이 시비와 명리 때문에. 그래서 이 심식이 어떻게 되겠어? 광분대에 있어. 막 날뛰어서 날아다녀. 막 미쳐서 날뛰고 있는다 이런 말이야. 소칭영웅한, 소위 칭하는, 영웅이라고 칭하고 한량이라고 칭하는 이 놈들아 얘기죠. 한량이라고 치면서 잘난 척하는 놈들. 옛날에는 그 한량이라 해가지고 옷 쫙 빼놓고 지가 한량이라고 그러고 춤추고 돌아다닌다고 노는 놈들 있잖아. 영웅이라고 하는 놈들도 방황 기비정기라. 방황해. 어떻게? 정기 돌아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돌아갈 곳을 정하는데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시비와 명리 때문에 그냥 영웅이라고 칭해주니까 막 좋다고 해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니까.
본래 자리로 가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한다. 이런 거를 이렇게 근사하게 써놓으셨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놈들이 우왕좌왕한다 이런 말이야. 돈과 명예와 시비 때문에. 114 반학 도반반자가 나왔는데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하다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학을 도반 삼았어요. 인심여 맹호여. 왜? 인간의 마음이 호랑이 맹가 같아. 맹호. 맹수와 호랑이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인심이 하늘에 뻗쳐서 뭐랬죠? 악독하기가 그죠? 그놈들이. 그래서 독약철천비라 그 악독한 기운이 철두철미하게 하늘에 날아가고 있어. 하늘에 뻗어버렸어. 이놈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 이제 경호선사가 이 시는 아마 1903년 끝머리에 썼을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경호선사를 살인자로까지 몰아요. 그러니까 참 경호선사가 인심이 사납기 정말 명호와 같다더니 그게 하늘에 사무치는구나 해서 경호선사가 살인자로 몰리니까 이 시를 쓰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구? 영주 3.2 살인사건. 그죠? 학을 버타여 반학수운에 학을 버타여 따라가. 어디를 따라가? 구름 밖으로 날아가니까 차신수격이라 이 몸과 짝하여 같이 뒤돌아갈 사람이 누구냐 이런 얘기. 아까 누구한테 같이 가자 그랬죠? 구름 보고. 이번에는 너다 학이다. 너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어디로 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우리 경호사가 돌아가는 자리는 아까 말했잖아요. 2차 그죠? 어디 갔냐? 돌아간다. 여기로 돌아가야죠. 개중기라고 했잖아요. 이 개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마음 자리를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흰구름도 같이 가자. 또 누구도 같이 가자? 학도 같이 가자.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수 등산.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도수 등상 양년난이라 여기는 고금당이랬죠. 고금당을 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니까 산을 올랐는데 또 물이 있어. 그래서 또 물을 건너. 물을 먼저 건넜겠죠. 물을 건너고 또 그 고금당 가기 위해서 마이산을 오르니 또 광야가 아주 넓은 평평한 곳이 나타나는데 가자면 그거 나타나요. 이런 게 평평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한 어려워. 왜 어려울까? 늙어서 평야라도 광야라도 좀 어렵다니까. 그래놓고 뭐래? 밤마다 몰래 드나들으니까 그 전옥년을 보려고. 무심무처 부평하니라. 무심한 것도 없고 이런 얘기예요. 무처 없고 또한 평안한 것도 없더라. 평안함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심한 것도 없고 평안한 것도 없으니까 이 고금당에 와봤자 이곳이 무심하지도 않고 돛닦기에 무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기 오니까 평안하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수지유려 금년사라. 누가 알겠는가? 누구수 알지? 누가 알겠는가? 유력 떠도는 내 역사. 무슨 역사? 금년사. 금년 내내 떠돌았어? 경호선사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까를 금년 내내 이 헤매는 내 역사를 누가 알리요? 말을 못해. 정말 슬픈 일이죠. 유향인간 작거다니라. 오직 인간의 누구를 향하여. 인간을 향해서는 누구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단은 뭐야? 단정할 단자지만 정확한 바른 이런 얘기예요. 바른 말 단어를 말할 수가 없다. 왜 여기를 단어라고 안 했고 어단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여기 있잖아. 아분을 맞추기 위해서 난안사단 했죠? 사실은 단어라고 해야 돼. 단정할 말, 바른 말. 근데 어단이라고 쓰셨잖아요. 이렇게 경호사가 돌려가면서 쓰시는데 참으로 이 뒤에 막 그냥 이 110에서부터 막 120까지는 막 속이 막 터져나가는 이 수를 그냥 다 써놓으셨는데 왜 우리들은 이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몰랐죠. 아주 속이 터져요. 연기, 신령한 깃틀. 그래 이런 걸 하나하나씩 경호사가 넣어줘가지고 그나마 조금 기분이 좋아요. 앞에 4개 넣어줘가지고 십을 심하 총미우라. 부처다 하고 마중이다 하다 그렇게 말하잖아. 경호선한테 이것들이 그랬지? 생불이다 해놓고 마정이다 이랬단 말이요. 부처다 하고 마중이다 하는 것이 총체적으로 모두가 다 쉬지 못했어. 아주 바글바글 들끓어 인간들이.
연기 수진 수중구라 신령한 깃틀 연기라고 했어요. 신령한 깃틀이 수중엔 그 수중엔 거두었는데 거두 숫자죠. 진 수중엔 갈고리 갈자예요. 내가 이렇게 니네들이 부처라 그러고 마구니다라고 아무리 짓거려봐야 신령한 깃틀 내 신령한 깃틀 경사 깨친다니까 내 깃틀의 수중에는 뭐가 있다? 갈고리 있어. 갈고리가 뭘까요? 내가 깨달았다는 그거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갈고리가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죠. 보물. 갈고리가 있다. 천홍곡을 춘심소라. 천홍 밟았어. 홍을 밟았어. 여기서 드지 내가 갈고 있는 갈고리 보여줄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갈고리 나옵니다. 중도를 성취한 경어가 중도를 드러내는 시한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완전 대박이죠. 중도가 드러났나 보세요. 꽃을 밟은, 꽃은 여기 있어요. 홍. 꽃을 밟은. 그러면 꽃을 밟은 하면은 살아있는 자가 꽃을 밟았겠지? 그러면 죽어있는 자를 들고 와야 돼요. 마른 해골.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꽃을 밟은 천홍과 고골이 쌍차 쌍조를 이루고 있어요. 살았다 죽었다요.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꽃을 밟은 마른 해골이, 자, 해골이 꽃을 밟았으니까 꽃이라는 것은 언제 펴? 봄에 피죠, 봄에. 봄에 춘심에 있는데 웃고 있어요. 해골이 웃어. 해골이 웃는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여기가 깊은 봄이라 했죠. 깊은 봄은 왜 깊은 봄이라 했죠? 밟았어요. 꽃이 다시 져가지고 밟았기 때문에 이 밟을 천자 때문에 깊은 해골이라 했죠. 깊은 봄에 웃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누구야? 성허가 칭찬받았지. 밟아서 깊은 봄이야. 그 다음에 대배경아 겁서구라. 여기 백발을 실었어. 어디에 실었어? 머리에다 실은 게 흰머리가 가득하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영아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백발이 나왔으니까 그 상대에 누가 나와야 돼? 영아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36가지만 그걸 해놓으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상대법이 있어요.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꽃을 밟은 마른 해골. 이것도 다 상대잖아요. 쌍차 쌍조. 얘도 쌍차 쌍조. 대백 영아.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영아니까 영아가 나오니까 또 다시 이걸 치는 거야. 영아는 오래 못 살아. 그런데 겁석토로 산다 그랬어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 우자 보세요. 또 겁석토로 사되니까 백발 영아 해놓고 또 다시 겁석토로 사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백생 영아까지 해놓고 이 나머지 뒤에가 또 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쌍차 쌍조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오래 살겠다라는 걸 이렇게 철저하게 다 쳐내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아주 철저하게 쳐내고 있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 놓고 다시 이제 자신이 이제 돌아와. 장몽 기혈의 여기라. 어젯밤 꿈도 헛된 거고 또 뭐야? 어젯밤 꿈도 헛되고 또 역시 또 뭐다? 내일 또 그래. 이 자는 뭐야? 이 자는 너도 그래. 너희. 이 너는 누구냐? 내일을 나타내는 거야. 내일 너도 그래. 그래 놓고 차심 미달 왜 하구라. 이 마음 차심이 미달돼 있어. 어디에 미달돼 있어요? 내 마음이 다 아니다. 내 마음은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중생들 마음이야. 중생들. 왜? 뭐를 앞질러? 여기 어젯밤 꿈도 헛되고 내일 또 그래라는 것을 중생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그 마음이 어젯밤 꿈도 그러고 내일 또 그러는데 니네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해. 미달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여 밖으로만 향하려 하냐 이런 말이에요. 밖으로만 구하려 하느냐. 당장 어젯밤 꿈도 오늘 밤도 다 헛된데 니네가 이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왜 바깥으로 향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 두 줄은 중생들을 향한 말, 앞에 이 두 줄은 중도부리, 앞에 이 두 줄은 경어가 우리 마구니다 부처다라고 쫓아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아주 그냥 줄줄이 탕으로 그냥 골고루 잘 돼 있어요. 그래 놓고 7, 8년에 가서 당신의 심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소차 범사 종난층이라. 여기
그러한 바 슬프다 이런 말이야. 슬프다. 범사. 이 모든 일은 마침내 종이 또 나왔죠. 마침내 종은 뭐예요? 끝끝내 이런 얘기예요. 끝끝내 측량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이 마음들, 이 모든 일들을 여기서는 이제 범사라고 하는 게 경선사가 이런저런 일 저런저런 일을 다 해야 되는데 못해. 예, 그런 모든 세상사 일들을 끝끝내 내가 측량하기 어려워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대야 이러면서 인별층층 경인수라 이별에 다다라 이 말 임자지요. 이별에 다다라서 층층이 그냥 뭐냐면 아주 가지까지 생각마다 다시 뭐에 이끌어진다? 근심이 이끌고 있다 이러면 이끌인 자니까 근심에 젖어드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못 갔어? 아이씨 17이요 17. 야, 다 왔다. 자, 시정주와 시정은 뭐냐? 시를 한 수 쓰고 술을 한 잔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이거는 대둔산 태고사입니다. 시정주와 총감년이라 시정과 주와로서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뭐다? 감내하다 이런 얘기예요. 애련함, 슬픔을 감내한 것 같대야. 그냥 술하고 그냥 시 한 수 쓰니까 잠깐 잊었는데도 총체적으로 모두를 다 잊은 것 같아 슬픔을. 이거 불쌍한 년을 가련할 연자잖아요. 슬픔을 잊은 것 같다. 배고파. 정대 대둔산 상연 정대 이거 깨끗할 정 고요함을 대둔산의 고요함을 대하니 고요할 정이죠. 뭐가 대하니 산의 우에에 안개가 일고 고요한 대둔산을 앞에 대하고 있으니 또 산에는 안개가 일고 또 방난식 울수비옥이라 방난이라는 거 뭐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난초 말이야. 이 식자예요. 이 술잔이라는 게 술잔을 이 식자예요. 이것 할 때 이 식자예요. 방난에 이 술잔을 근데 이것은 꽃향기가 나는 방난이 없으니까 술잔에 난초가 그려져 있더라라는 그 술잔을 마주대하니 누가 이것을 옥이라 아니하겠는가? 아니 삐져죠. 이거를 누가 옥이라 아니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술잔이 옥인데 그 옥과 같은 이름을 옥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옥년은 그 전옥년을 말하고 누가 이것을 옥년이라 안 하겠느냐? 즉 이 옥년이가 향기로운 난초처럼 향기가 난다는 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옥년이를. 그 뒤에 년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옥년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옥년이라고 절대 쓸 수 없으니까 트릭으로 써놓으신 거죠. 철호 부진 아영년이라. 근데 나도 사실은 있잖아. 이것을 이렇게 보는 순간에 그 옥년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트릭이구나라는 걸 알았죠. 근데 이 전몽주는 없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근데 저 경호선사 시를 보면 다 트릭을 써요. 전봉준을 학원서 이렇게 써요. 그리고 또 그 용연이를 갖다가 삼이서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다 트릭을 썼구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생사에 처하되 여기 있어. 응? 생사에 처하되 뭐야? 진세 여기 진세 있어요. 진세에 물들지 않음. 이건 노는 생로병사를 말하는 거죠. 이거 뭐냐 이거? 생로병사의 늙음에 처하되 이런 얘기. 내가 지금 늙어 있는데 진세에 내가 써있어. 이 내가가 경어야. 내가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역시 물들지 않는 연꽃. 진흙 속에 핀 연꽃이라는 거를 이렇게 경어가 세우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옥년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옥년이 너만 연꽃이 아니고 나도 또한 연꽃이다 이런 말이요. 이 역자를 써놨잖아요. 이 역자 나도 또한 연꽃이야. 너만 연꽃 아니라니까. 너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난초가 향기를 펴도 네 이름이 지금 옥이다마는 옥잔인데 나도 또한 늙었지만 절대 이 진세에 물들지 않는 거 이것이 나도 연꽃이다 이런 얘기요. 와 기가 막히게 써놨죠. 대단한 시죠. 쇠병무단 위소지라 늙었고 쇠하고 나니까 무단히 아무 이유 없이 이 소지는 하고자 하는 바 내가 뭐를 막 여러 가지를 막
많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다 뭐랄까 위배됐다 이런 말이야. 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늙었고 병들고 보니까 내 무단히 말이야. 무단히는 뭐야? 너는 왜 무단히 그 짓 하냐? 아무 이유 없이 뜻밖의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무단히 그 위배하게 됐어. 뭐를? 소지를. 내가 하고자 하는 뜻하는 바 모든 바를 다 어기고 위배하게 되었으니 뭐래요? 명산 미방 성유년이라 명산에 내가 탐방하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세월만 보냈다 이런 얘기야. 아, 경허선사가 이 생각한 일 중에 명산을 탐방하는 것도 들어있었나 봐요. 그래서 명산을 탐방하지 못한 채 내가 세월만 애석하게, 애석할 석자죠. 세월만 흘려 보냈구나. 왜? 이 말은 뭐냐면은 아주 태둔산을 오니까 너무 좋아. 어? 근데 이 태둔산 말고도 내가 여러 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태둔산밖에는 못 가. 왜? 내일이면 헤어져. 근데 태둔산은 왜 왔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태둔산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마지막까지 저기 하다가 항거하다가 숨진 그 동학농민의 마지막 항전지예요. 태둔산이.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전홍년한테 이곳을 잊지 말고 그 하라는 뜻으로 경허선사 여기를 왔고 또 여기 오셔서 그 위령제를 지내주고 그 태둔산에서 죽은 많은 그 동학농민 영가들에게.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영가 지내줬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죽잖아. 그러니까 안 썼어요. 그런 이유예요 이게. 그리고는 나는 이제 명산을 탐방하려고 그랬는데 세월만 갖고 왜? 그냥 천봉준 땀에 시달리다가 그냥 1895년 이전서부터 경선사는 그 동학농민에 대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도 넘게 여기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랴 타밤 비우이라 하룻밤의 정담은 이 정자도 이게 타가 아닐 거야. 정담일 거예요. 잘못 썼잖아요. 뜻정자랑 비슷하지만 이거는 이런 타자가 아니야. 하룻밤의 정담은 너와 나의 이 너자가 누구예요? 이 너가 전홍년이야. 너와의 우연한 인연은 아니련만. 그렇죠. 전홍년하고 지중한 인연이죠. 당신의 여동생의 딸이니까. 하룻밤 가지고는 너와 나의 우연이 되겠냐? 우연히 너가 만나서 하룻밤에 되지 않지만 단공 차주 성전이라 이 짧은 지팡이 단공에 또 가다 보니까 비를 만났어. 비가 있어서 여기에서 하룻밤을 또 쉬는구나. 이 소리에, 빗소리에 내가 또 하룻밤을 쉬는구나. 짧은 지팡이도 쉬고 나도 쉰다. 빗소리. 그래서 이제 이 태둔산에 가서 또 하룻밤 자고 또 가보려는데 비가 오는가 봐. 그래서 내가 쉬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쓰고 계셔요. 18 석별. 이제 막 대놓고 이제 석별이에요. 담은영리 객등누라. 아주 그냥 담담하니 끼어있는 구름이 구름 속에 그 그림자 속에 누가 있어요. 객이 누각에 올랐어요. 그 누각이 여기에요. 어디랬죠? 우리가 여기가 도리사라고 했죠. 도리사에 있는 누각에 올랐다라고 했죠. 단시 평년 감세류라. 다만 이것이 부평초. 부평초죠. 부평초는 뭐랬어요? 부평초 같은 중생. 우리를 부평초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생들을. 부평초가 감세류. 세상이 세월만 보내는 것이 감상에 젖는구나.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경허선사가 계속 안타깝게 세월만 흘러가서 감상에 지금 젖고 있는 거예요. 고소방장 천년학이라. 높은 누각에 올라와 보니 방장은 원래 지금은 이제 방장 스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 절의 가장 높은 스님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야. 방장이라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상방이라 했죠. 상방이죠. 상방에 올라보니 천연도학에 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장은 학이라는 거야. 학. 그 학은 경허선사라는 거지. 자기가 아까 학과 같이 친구가 잘했잖아요.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을 학이라고 많이 해요. 북녘시에 가면 학 얘기를 많이 쓰면서 학은 언제 올 것인가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희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희망의 상징 학. 그것이 천년학이 여기 고루에 올라와 보니까 자기가 방장이 돼서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게 천년학도 경허고 방장도 경허고. 방장의 학은 천년도 하고 했잖아요. 고상하다잖아.
량적 교남 호탕지라. 여기 유랑한다 이 말이야. 어디 뭐를 쫓아서 교남. 이 교남은 뭐냐면은 그 영남 지방을 교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 지방이잖아요. 지금 그 저기가 도리사가 영남 지방이에요. 그래서 영남 지방을 교남이라고 그래요. 교남에 뭐야? 백구 어디 있어 여기? 백구가 호탕하게 날아간다. 호탕하게 날아가고 있다. 이게 백구자예요. 이게 그래서 날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백구가 그랬죠? 백구가 해오라기.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날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숫자요. 수정두심산이라. 소리 수성 잘 안 보여. 아이 저기 따닥따닥 붙여놔갖고 이 더 안 보이네. 돋보기를 쓰니까 더 안 보여. 수성두심산이라. 두는 뭐랬죠? 두견새는 어디서 울어? 깊은 산속에서 울고. 그리고 여기는 수성은 이 숫자가 이따금 숫자예요. 이따금 소리. 이따금씩 그 소리가 누구 소리가? 두견새 소리가 이따금씩 들려오니까 괜찮아. 이따금씩 들려오는데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고 있더라. 일수리와 고사두니. 일수 나무 한 그루가 나무 한 그루인데 무슨 꽃이요? 백꽃이요. 백꽃. 리화랬죠. 나무 한 그루 백꽃이 어디에 피어 있어? 고사 머리 위에 피어 있더라. 라니까 이 고사는 무슨 죄예요? 이 백꽃이 핀 것은 어디죠? 도리사가 그 백꽃도자잖아요. 그죠? 아니요. 복숭아도 백꽃잎. 복숭아꽃과 백꽃이 하얗게 피어서 아도화상이 왔었는데 그 한 겨울에 왔는데 거기만 그 복숭아꽃과 백꽃이 피어 있어서 거기다가 절을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시대 최초의 사찰이야. 그러니까 고찰이라고 붙일만 하죠. 그래서 아도화상이 신라에 왔고 무코자는 고구려로 왔고 또 마라난타는 백제로 갔다 했죠. 그 중에 이 아도화상이 온 것은 우리나라 남쪽 그 신라의 최초의 사찰이 도리사예요. 도리사의 머리 위에 백꽃이 피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간 거고 격소 청담 잉석별이라 여기 아득한 격이라면 간격이 있다 이런 말이야. 간격이 있는 소. 이게 무슨 숫자냐? 우리가 소연하다 하잖아요. 소연하다. 이제 간격이 있어 소연하니까 그 옛날에 이 청담은 맑은 이야기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맑은 이야기니까 그 이제 전홍련하고 누구랬죠? 남전당 한규랑 하니까 청담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렇다 하더라도 석별의 청담이야.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아득한 하늘에서 이 맑은 정담을 나누는데 그게 뭐냐면 애석할 석자잖아. 애석한 석별을 나누는 이야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또 작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자가 하늘 소자인가 보다. 아득한 하늘이라니까 이 하늘 소자인 것 같아요. 하늘을 소라고 그래요. 소. 그래서 간격이 쫙 멀리 있다는 얘기는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득한 하늘 아래로 헤어진다니까 경호선사는 삼수갑산으로 가야 되고 얘네는 여기에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득한 하늘이 그 아득한 하늘이요. 그런데 하늘에 우리가 맑은 정담으로 작별 이야기를 이 맑은 정담이지만 사실은 석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해놓고 탄연 이건 또 뭔 소리야 탄연 상억배 첨연 이게 너무 딱딱 붙어있다 그지? 탄연 훗날에 서로가 생각해. 억자는 기억 억자거든요. 우리가 훗날에 서로 훗날을 서로 생각하면서 뭐한다? 생각하니 배가 된단 말이야. 자꾸 늘어난다. 뭐가? 첨가됐단 말이야. 배가 되고 첨가됐다. 뭐가? 연이 그러그러 하면서 어떡하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정을 우리가 탄연을 생각하니까 가슴만 더욱더 2배, 3배로 늘어나갖고 애태웅을 첨가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9 이제 진짜로 작별.
제후 청잠영리전이라.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비견 후에 청잠은 아까 뭐랬어요? 또 나오잖아요. 청봉이야 얘가. 청봉, 청잠, 청산, 마이산. 이 다른 이칭이랍니다. 그게 푸른 산봉들 서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리고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청봉의 그림자들이 서로 아름답게 어울리고 왜? 비가 겠으니까 그냥 더욱 맑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상방명월 조천이라. 상방이 또 나오죠. 상방, 방장이 있는 사는 곳을 상방이라고 그래요. 상방은 높은 곳. 여기서는 천계라고 했네요. 천계. 높은 곳의 명월이. 왜 여기를 천계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냐면 명월이 뜬 상방이니까 천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있는 곳은, 방장이 있는 곳은 산에서 했죠. 이거 명월이니까 하늘에 명월이 있는 상방에는 비춰, 천지를 다 비춰줘. 달이 뜨니까. 노승법어 성천불이여. 노승의 법문, 내가 한 법문이 뭐였어요? 천불을 이뤘어요. 천불이 이루어졌어. 이 노승의 법문에. 그리고 고목풍성 200년이라. 고목에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소리는 벌써 100년이 지났구나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진경육소만 해병이라. 이 진경은 육진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진경계 속에서 이거를 다 끝내고자 한다. 육진경계를 다 하고자 한다면 뭐가 다? 그것이 산과 바다 같은 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육진 경계 속에서 있지만 이거를 끝내고 싶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우리의 마음은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은 그러한 하나의 병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끊고자 하지만 잘 안 끊어지잖아. 그것을 이 경어선사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병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육진 경계를 끊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데 그 마음이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병에 걸려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래놓고 뭐라 했어요? 소안잉득 호계연이라. 소, 웃음에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지었는데 그것은 득, 뭘 얻었어? 호계의 인연이로다 이런 얘기요. 호계의 인연을 우리가 말해줬죠. 지난번에 그 어디에 그 혜원법사가 그 수행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도연명이하고 육수정이가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혜원법사가 맹세를 하기를 그 달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고 인사 오면은 왜 마중 가잖아. 마중 나가는데 절대로 그 호계 다리를 건너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호계 다리는 뭐냐면 그 골짜기에 호랑이가 산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호계다리라고 했는데 내가 거기까지만 마중을 나가고 절대 안 나갈 거야 라고 맹세를 했는데 하도 반가운 도연명이하고 육수정이가 오는 바람에 누가? 혜원법사도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들이 셋이가 막 이야기 저야기를 쪼잘쪼잘하고 가다 보니까 호계다리를 훌떡 넘어버렸어. 그랬더니 거기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어흥 하면서 언제는 여기 안 간다며? 라고 하니까 셋이가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와서 미안하구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한댔지? 호계 삼소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호계 다리에서 세 명이 깔깔대고 웃었다. 유명한 말이에요. 저거 굉장히 뭔가를 우리한테 신금을 올려주는 말이죠. 그래서 선가에서 많이 유명해요. 호계삼소라고 해가지고. 호계삼소는 용서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허응해서 그걸 일러줬어. 대단하죠. 참. 그러면서 백운일로 삼생원이라. 흰구름 한결같이 흰구름이 한 길에서 삼생을 한 길에서 멀리 헤어지지만 누가? 우리가 지금 헤어져. 흰구름처럼 삼생으로 헤어지지만 이 삼생은 전생, 금생, 내생이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우리가 인연이 있어 만났어. 그런데 금생에 우리가 헤어져. 그런데 내생이 또 있잖아.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내생에 다시 만나자? 오냐 만나자 있잖아요. 원반 명산 작지선이라. 내가 원하옵건데 명산을 방문해서 다시 내가 신선이 돼가지고 선자 있어요 없어요?
신선이 돼서 이 땅에 다시 오리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삼생이 전생에 내가 너랑 인연이 있었지. 금생에는 지금 헤어져. 근데 내 생이 있지 않냐? 내가 명산에 신선이 돼가지고 꼭 이 땅에 다시 와서 너를 만들겠어. 자기 수 없어. 다시 만남을 만들겠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시를 남기고 계시고, 이 복습하다 끝나게 생겼어. 그냥 마지막 일영 침수, 해 그림자가 침수됐어요. 물에 잠겨버렸어요. 아시겠죠? 백운 심처 방고사라. 백운이 깊은 곳, 흰구름이 깊은 곳에 방문했어.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 고사가 있어. 이 고사는 나옹화상. 그러니까 이 백음 심처는 당연히 고금탕. 소진수정 일령지라. 향불은 다 소진돼 버렸어요. 그리고 노을은, 여기 노을은 다 침몰해 버렸어. 어디에? 그 있잖아. 왜 물 건너온다 그랬죠? 그 물 건너온 그 강물에 다 침해서 그림자가 다 잠겨버렸다 이 말이야. 잠겨버려서 뭐하고 있구나? 지체되고 있구나. 여기 일영치 지자 보이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그림자가, 해그림자가 다 가버렸으니 그 배 건널 때 힘들겠어 안 건너서 지체되고 있다 이런 말이야. 다 져버려갖고. 노승일거 장송노여. 노승은 한번 가버리더니 안 와. 앞에서 조사일거 했어 안 했어요? 그거 이야기예요. 노승은 한번 가버리더니 소나무 만들고 있어. 푸른 소나무만 심었다 그랬죠? 누가? 나홍화상이 푸른 소나무 하나 심었더니, 지팡이라 심었더니 소나무가 돼서 소나무 만들고 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벽봉 천년 사업이라. 이 벽봉도 푸른, 아까 옥봉, 벽봉, 옥잠, 청봉, 청잠 다 청산, 그게 다 마이산. 그거를 이렇게 그 2층으로 다 부르는데, 그냥 경허선사는 2층으로 그냥 다 끌고 와. 풀을 뽑잖아.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왜 이렇게 시를 쓰느냐면 똑같은 말을 다시 쓰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응? 마이산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청봉, 아까는 청봉이라며, 또 아까는 청잠이라며, 지금은 벽봉이잖아. 이것도 풀을 벽자니까. 벽봉 천년. 벽봉이 그 마이산이 100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된 마이산 봉우리에서 우는 새가 뭐다? 그거 두견새 소리. 두견새 소리가 아주 구슬프구나. 슬플 빗자 있어요? 없어요? 구슬프구나. 경어가 구슬프겠죠. 종유 승연 개환경이라. 종유. 이 경계가 있으나 따를 종자죠. 따라가는데 이것이 뭐가 있어요? 승연. 인연에 이 승자는 수승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랑 나랑은 수승할 인연을 따라 있으나, 왜냐하면 지중한 인연이잖아요. 지중한 인연이야. 그러니까 그 삼촌이지, 삼촌. 그죠? 삼촌. 근데 모두가, 이 모두겠자요. 모두가 다 환명이다,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환상, 몽상인 경계다 이게 다. 비록 너랑 나랑 수승한 인연이 있었으나 이제 헤어져야 하니까 이게 모두가 다 더가 아니고 모두 개짜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허황된 경계일 뿐이다. 그냥 고장무사 엄안비라. 고로 장차 이런 얘기. 장차 모든 아무 일이 없이 옛일을 다 지나봐 보니 뭐 같다? 엄암비. 쌀인문을, 이 엄암이 뭐냐면 이게 바위암자거든요. 바위의 쌀인문이다 이 말이에요. 쌀인문 비다. 아까 했었죠. 쌀인문과 바위문. 다 이 바위하고 쌀인문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게 있어요. 바위로 된 문이 있고요. 쌀인문이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쌀인문은 항상 선방을 나타내는 거고, 이 바위문은 그 바위문 옆에 나홍화상에 뭐가 써 있더라고요. 이게. 그 두 개가 있어요. 어쨌든 고금당 들어가자 보면. 그래서 부질없는 옛일을 내가 더듬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허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허망한 일들을 더듬어 보니 남는 건 뭐만 있더라? 이 바위와 쌀인문만 남아 있더라. 나는 이 바위와 쌀인문만, 바위문이에요. 사실은 바위가 있지만 바위로 된 문이에요. 그거를만 지나치면 나는 끝. 이래서 화락 유청 춘산진이네. 낙화. 여기도 낙화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화락이라 했잖아요. 꽃이 진다 떨어진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윽할 유자야.
그윽한 정원이요. 아까는 뭐 텅 빈 정원이라며 맨날 정원 밑에 공자 아니면 이 유자를 쓰죠. 꽃이 다 떨어진 그윽한 정원에는 그 춘산, 이 춘산이 되네. 봄산이 뭐한다? 다 했구나. 왜? 꽃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봄이 다 갔다는 얘기죠. 봄이 다 가서 이제 여기는 진짜 1903년 마지막이에요. 1903년 봄에 여기를 오시고 이제 안 오시지 여기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민 새로 석분이라 이 마지막 갈라니까 얼마나 이 쌀인문을 지나갈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 쉽게 말하는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봄이 다 지나갔다는 거 보니까 이제 늦봄에 이거를 가시는 것 같아요. 감인 생각해 보니까 인 뭐야 이게 늙고 쇠락 쇠장 쇠하고 늙으니 인생이 쇠하고 늙으니 그 감회가 이게 뭐 애석하구나 뭐가 인생이 늙고 쇠하니 그 감회가 애석한데 우리는 뭐 한다 애석하지만 이런 얘기 애석하지만 우리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말이야. 분리 이별해서 헤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슬픈 해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경호선사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이게 경호선사의 그 남녘의 마지막 시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셨습니다.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갑시다. 배고파. 에이그 껐어?